오히려 특히 좀 더 젊은 20, 30대 혹은 40, 50대에도 많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황반변성의 이제 원인이 되는 노화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만 콕 모아 전해드리는 건강 TMI 집 진행자 조현진입니다. 국내 실명질환 1위 황반변성.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더 무섭고 심각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 TMI에서는 황반변성의 베테랑 안과 공민기 교수님과 함께 황반변성에 대해 진짜 필요한 TMI만 콕콕 압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망막과 포도막 진료를 보고 있는 안과 공민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대부분 내가 노안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황반변성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건 노안이 아니라 조금 다르다 싶은 증상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 외래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황반변성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 노안인 줄 알고 그냥 지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노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안이 뭔지를 알면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이 질병이라고 인식을 했을 텐데 노안이 뭔지를 몰라서 많이 나빠진 뒤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눈을 카메라에 많이 비유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설명을 드리면 줌이 망가지는 게 노안입니다. 노안이 오기 전에는 가까이 멀리를 다 잘 볼 수 있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줌이 전환이 되는데 40대 초반 혹은 중반부터 노안이 시작되고 그 시기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누가 불러서 저 멀리를 볼 때 초점이 바로 미치지 않는 거를 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초점이 옮겨지기 때문에 오래 보다 보면 보이긴 하는데 바로바로 보이진 않거든요. 노안은 가장 큰 특징이 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안이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줌이 완전히 고정되어서 한 군데만 잘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를 잘 보는 곳에 줌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안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끼게 되고 반대로 근시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가까운 데 초점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노안이 와도 근거리를 잘 보게 되거든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노안은 아무리 심해져도 한 군데는 무조건 잘 본다는 거예요. 나의 초점 거리는 아무리 노안이 심해져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안이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노화의 한 소견인 건데 황반변성은 질병입니다. 내 초점 거리가 어디든 간에 모든 초점 거리에서 시력이 다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큰 차이점이 있고 황반에 생기는 모든 질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변형시 혹은 변시증이라고 부르고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이 구부러져 보인다든지 혹은 끊겨져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체가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 눈에서 크기가 달라 보인다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황반변성은 질병이기 때문에 초점 거리랑 무관하게 모든 곳에서 다 시력이 떨어지거나 변시증을 가진다는 점에서 노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노안이랑 황반변성이 무엇이 다른지 바로 알겠네요. 네, 황반변성은 7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20, 30대도 진단받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젊은 층의 황반변성은 일반적인 황반변성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부분을 알려면 황반의 변성이 왜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황반은 이제 망막의 중심부고 그곳을 지키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약화시키는 요인들 때문에 황반 안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황반변성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벽을 약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로 인해서 노폐물이 황반 밑에 고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폐물들을 드루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드루젠 때문에 이런 노폐물들이 고이면서 황반부 장벽이 약해진 것 외에 또 다른 이유로 장벽이 약해지는 게 염증과 근시가 있습니다. 노화는 젊은 나이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을 우리가 나이 관련 혹은 노년성 황반변성이라 그러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반변성이 노년질환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근시랑 염증은 젊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근시성 황반변성과 염증성 황반변성은 오히려 어떻게 좀 더 젊은 20, 30대 혹은 40, 50대에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둘을 어떻게 차이가 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반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초점거리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점도 공통되고 변시증 변형치라고 해서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것도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다만 오랜 세월 노폐물로 인해서 장벽이 깨진 노년성 황반변성보다는 염증성 혹은 근시성 황반변성은 조금 더 치료가 잘 됩니다. 주사 횟수가 조금 적게 필요한 경우도 많고 물론 재발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시력을 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황반변성과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루테인과 같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황반변성이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루테인과 같은 영양제는 언제부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치료라는 개념이랑 이제 연계가 될 텐데 아레즈 연구는 어마어마하게 잘 디자인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 황반변성 연구입니다. 1과 2로 이제 이어져 있는데 아레즈 1에서 처음으로 이제 황반변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 성분이 비타민 A가 이제 중심이 되고 비타민 C, 비타민 E에 아연 그리고 오메가3를 먹였더니 먹은 군과 먹지 않은 군에 비교를 해봤을 때 7년 결과를 봤더니 먹은 군에 비해서 먹지 않은 군이 더 많이 후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봤더니 이걸 먹으면 위험이 25% 정도 감소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먹는다고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많이 가는데 안 먹은 거에 비해서는 먹은 경우가 나빠질 확률이 25% 정도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꽤 큰 비율이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먹었어요. 이게 아레즈 1 포뮬라인데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더니 이 영양제를 먹은 군에서 폐암의 위험이 올라갔습니다. 왜 폐암의 위험이 올라갔는지를 보다가 아까 제일 중심적인 성분이었던 비타민 A가 원인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A를 대체하고자 새로운 물질, 항산화 물질을 찾은 게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비타민 A 대신 놓고 이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비타민 C, E, 아연을 먹였더니 실제로 비타민 A로 구성된 성분만큼이나 혹은 일부 연구에서는 그 이상으로 후기 황반변성으로 가는 비율을 낮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면 꼭 따라오는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비타민 A를 대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나머지 성분인 C, E, 아연을 같이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유명한 한 가지를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환자분들이 드시는 영양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보면 비타민 A랑 루테인, 지아잔틴이 다 같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마치 좋은 건 다 놓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드는데 비타민 A를 안 먹고도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찾은 거니까 성분명을 보았을 때 비타민 A가 빠지고 그 자리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가고 C, E, 아연이 같이 들어간 영양제를 먹으면 후기로 갈 확률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누가 먹느냐? 초기 황반변성은 아까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크기가 작거나 개수가 적을 때 초기라 그러는데 이 초기 황반변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7년을 지켜봐도 후기로 갈 확률이 2%라고 나옵니다. 100명 중에 2명만 7년 동안 지켜봐도 후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25% 감소시킨다 그러면 2명 갈게 100명 중에 1.5명 정도 간다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 초기 환자분들한테서는 굳이 이 영양제를 권유는 안 드립니다. 젊은 환자분은 초기도 아니니까 더더욱 권유를 안 드리고 후기로 갈 확률이 높은 중기 이상 되는 이런 분들은 7년 정도 지켜봤을 때 한 20에서 25% 정도가 후기로 가거든요. 그런 환자들에서 이제 이런 영양제를 드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영양제를 구매할 때는 성분명을 잘 보고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지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안과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런 루테인, 지아잔틴 챙겨 드시나요? 젊은 편에 속해서 제 눈에는
초기 황반변성도 없기 때문에 먹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황반변성 중에 이제 가성 망상 드루젠이라는 게 이제 드루젠의 한 일종인데 그걸 열심히 연구하다가 우연히 저희 부모님 눈을 봤는데 부모님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게 이제 나쁜 것 중에 하나여서 눈 영양제를 드시라고 권유했는데 부모님이 안 드십니다. 왜냐하면 먹어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껴요. 초기, 중기는 원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제가 붙들고 위험하니 빨리 먹으라고 얘기하기에는 7년 동안 복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악화를 20% 정도 낮춘다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는 못해요. 근데 분명 도움은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여기 앉은 입장에서는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반변성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것만큼은 꼭 지키면 좋겠다 하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타깝게도 이제 황반변성의 이제 원인이 되는 노화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증상을 금방 못 느낀다는 점인데요. 한눈이 실명될 때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는지를 몰라요.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가서 시력을 재려고 한눈을 감아 봤더니 안 보이더라. 혹은 햇빛이 너무 세서 선글라스를 맞추려고 안경점을 갔더니 한눈이 안 보이더라 이러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권유를 드리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눈이 맑아지면 안과에서 시력 재듯이 한쪽 눈씩 가리고 멀리 있는 달력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나 보도블록 혹은 집안에 있는 네모 반듯한 가구들을 보면서 변시증이라고 했죠. 휘어져 보이지는 않는지 끊겨져 보이지는 않는지 그리고 달력에 있는 숫자가 반대쪽 눈에 비해 급격하게 시력이 낮아서 안 보이는 증상은 없는지를 하루에 한 번 정도 정말 10초면 되니까 그런데 반드시 한눈씩 가리면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황반변성의 초기일 때 눈에 손상이 너무 심해져서 가역적 변화를 넘어가기 전에 보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노화는 막을 수가 없지만 악화인자 중에 진짜 나쁜 녀석 한 가지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악화인자 중에 제일 심한 게 담배예요. 흡연은 황반변성을 많이 오게 하고 빨리 오게 하고 왔을 때 주사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정말 골고루 나쁜데 이 흡연만큼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데서 다 나쁘니 황반변성이 이미 왔더라도 오기 전에라도 금연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랑 관련된 게 있는데 영양제가 항산화작용을 하는 거고 이미 황반변성이 어느 정도 온 다음부터 복용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황반변성이 오기 전 젊은 나이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아주 짙은 색깔의 녹황색 채소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단이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아서 그러한 식단을 좀 권유드리곤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실천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 TMI 집 요약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 진짜 필요한 정보만 콕! 오늘의 건강 TMI 집 잘 챙기셨나요? 궁금한 건강 TMI가 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 강북삼성병원 건강 TMI 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